자, 제4장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생성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등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담아놓은 저장 공간을 말합니다. 특히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스키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려면 먼저 이 테이블이 위치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DDL인 create 문을 사용하는데 create 데이터베이스 혹은 스키마, 즉 데이터베이스와 스키마가 같기 때문에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해도 되고 create 스키마를 기술해도 됩니다. 그리고 if not exist 다음에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명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if not exist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가령 mywork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하면 create database if not exist mywork 하고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모든 SQL 문장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또한 한 문장이 끝나는 부분은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if not exist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create database에서 데이터베이스 대신 스키마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으니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역시 DDL인 드랍 문을 사용합니다. 드랍 데이터베이스 혹은 스키마, 그리고 if exist 존재하면 삭제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st 데이터베이스명,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명을 기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만들었던 mywork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려면 drop database if exist mywork, 여기서도 if exist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drop database 대신 drop 스키마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mywork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즉 진입하려면 use 명령어를 씁니다. 즉 use 데이터베이스명 세미콜론. mywork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use mywork 세미콜론을 붙이고 문장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직접 워크벤치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합니다. 3장에서 MyUser의 접속을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한 계정으로 한번 접속이 되면 이렇게 접속한 이력이 화면에 보입니다. 그래서 MyUser 접속을 클릭해도 되고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 컨택트 투 데이터베이스 해서 MyUser 접속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키마 스텝에 사킬라 시스 월드 스키마가 있죠. 이 사킬라 시스 월드는 스키마이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방금 배웠던 mywork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는 create database 그리고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명시하면 됩니다. 한 문장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의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MySQL 워크벤치에서 문장을 실행할 때는 이렇게 커서가 위치한 한 문장만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거나 혹은 여기 두 번째 I로 붙은 번개 모양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번개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 있는 모든 문장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첫 문장의 커서를 가져가서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문장이 실행됐습니다. 밑에 아웃풋 창에는 Create Database My Work가 성공이 했다 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My Work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 이쪽 스키마 화면은 보이지 않죠? 여기에서 여기 리프레시 버튼,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자, My Work란 데이터베이스가 보입니다. 즉 방금 이 문장을 실행했기 때문에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두 번째로 이미 생성된 MyWork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코드 4-3 요 문장을 실행하면 됩니다. Drop Database MyWork. 마찬가지로 커서를 가져가서 컨트롤 엔터 하면 Drop Database MyWork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스키마 창에서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MyWork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f not exist를 붙였죠.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고 스키마 창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MyWork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Work 데이터베이스를 눌러보면 테이블, 뷰,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들이 있는데 아직 아무런 객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 MyWork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use MyWork 요 문장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MyWork 데이터베이스 쪽 부분이 진한 색으로 표시되며 현재 제가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만들려면 테이블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정하는 작업을 테이블 설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구체적으로 어떤 컬럼들을 만들 것인지 설계하는 것을 테이블 설계입니다. 가령 고등학교의 학생 정보를 담을 테이블, 이 고등학교 학생 정보를 담을 테이블을 하이스쿨 언더바 스튜던트라고 이름 짓고 이 테이블을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학생 정보가 있으니까 필요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죠. 먼저 학생 정보가 있어야 하니까 학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생의 이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년과 반이 필요하겠죠. 또한 학생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성별도 필요하고 나이와 입학일 이 정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번의 경우는 보통은 번호로 학번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숫자로 볼 수도 있지만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형태도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문자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령 A10001 이런 식으로 학번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은 이름을 나타내니까 문자형 데이터가 되겠죠. 학년은 고등학교니까 1, 2, 3학년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이니까 숫자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반의 경우 1, 2, 3반처럼 숫자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한글 학급 이름도 존재하는 학교가 있으므로 문자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성별은 남성이나 여성 중 하나이므로 문자, 나이는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입학일은 날짜형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번은 컬럼명은 스튜던트 NO 그리고 문자이니까 바차 20자리, 이름은 스튜던트 네임 바차 100자리. 이처럼 이름은 보통은 세자지만 한글 이름 같은 경우 긴 이름이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크기는 넉넉하게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학년은
숫자니까 grade tiny int형으로 잡았습니다. 반은 클래스란 이름으로 바차 50짜리, 성별은 젠더란 컬럼 이름으로 바차 20짜리, 나이는 age 스몰 인트로 잡았고, 입학일은 날짜이기 때문에 엔터 데이트 데이트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create 문을 썼듯이 테이블도 역시 DDL인 create 테이블 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if not exist, 테이블명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명을 기술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if not exist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찍고 이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에 들어갈 컬럼을 나열합니다. 컬럼은 컬럼 이름과 이 컬럼 해당 컬럼의 데이터형, 즉 데이터 타입을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 2 데이터 타입, 컬럼 3 데이터 타입. 그래서 각 컬럼은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만들고자 하는 컬럼을 각 데이터 타입과 함께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하이스쿨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create 테이블 문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create 테이블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 하이스쿨 언더바 스튜던트,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총 둘, 넷, 여섯, 7개의 컬럼이 있었죠. 그래서 각 컬럼 이름과 해당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기술합니다. 그 컬럼 간의 구분자는 콤마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면 하이스쿨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문장을 실행을 하면 실제로 마이워크 데이터베이스에 하이스쿨 언더바 스튜던트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어떠한 컬럼들이 있는지, 해당 컬럼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DESC 다음에 테이블명하고 세미콜론 찍고 이 문장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테이블의 컬럼과 데이터 타입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드가 컬럼을 말합니다. 그럼 테이블을 생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별차 명명 규칙이라고 하는데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별자를 만들 때는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었죠. 하이스쿨 스튜던트 이런 것 테이블 이름이 있고 또 컬럼 이름들이 식별자가 됩니다. 이런 식별자는 최대 64글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문자는 숫자 0에서 9, 영문자, 한글, 달러 표시, 언더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이 불가한데, 예약어란 MySQL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명을 바차라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차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예약어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는 테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MySQL은 윈도우에 설치했을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니 이 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붙여서 첫 글자는 영문자로, 그리고 언더바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칼럼 생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한 테이블에는 최대 칼럼을 4096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은 너무 많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들어갈 칼럼은 해당 테이블에서 관리하고자 혹은 저장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선별해서 최적화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테이블에서 동일한 칼럼명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삭제도 할 수 있겠죠. 테이블 삭제 역시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했듯이 DDL인 드랍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drop
테이블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테이블명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생성했고 이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drop 테이블 하이스쿨 스튜던트 라는 문장을 실행하면 해당 테이블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drop 테이블 하면 테이블이 삭제됨과 동시에 데이터도 모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럼 MySQL 워크벤치에서 직접 테이블 생성과 삭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스쿨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하이스쿨 스튜던트. 그래서 create부터 해서 여기 세미콜론이 찍힌 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현재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 테이블을 생성하면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엔터를 실행하면 자, create 테이블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스키마 탭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테이블에 이동키, 방향키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하이스쿨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된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보려면 DESC 혹은 describe 명령어를 씁니다. DESC는 describ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escribe를 써도 되고 DESC를 써도 됩니다. 이 문장을 실행하면 자, 이 문장을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스튜던트에는 총 7개의 컬럼과 데이터 타입,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테이블 생성 시 정의했던 그대로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미 만들어진 하이스쿨 스튜던트란 테이블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는 드랍 테이블문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면 테이블이 삭제되고 여기 스키마 탭에서도 테이블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테이블을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다시 하이스쿨 스튜던트란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은 describe 혹은 DESC 문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번엔 DESC 문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면 역시 생성한 테이블 각 컬럼과 데이터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 생성과 삭제를 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테이블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가져가서 해당 문장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테이블이 삭제됐고 스키마 탭에서도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컬럼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이란 컬럼의 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약 조건으로는 null이 있습니다. 일명 null 처리라고도 합니다. null이란 데이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령 특정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넣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null이 입력됐다고 말을 합니다. 혹은 null 값이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있어서 여러 개의 컬럼이 있을 텐데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하는 컬럼도 있고 값을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컬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스쿨 스튜던트 테이블에서는 나이 컬럼 같은 경우 반드시 값을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최초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나이 컬럼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추후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컬럼 같은 경우에는 null 허용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럼에는 null 허용 옵션을 붙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하는 컬럼,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 스튜던트 테이블에서는 학번이나 이름이 되겠죠. 고등학교 학생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번, 이름은 입력을 해야 하겠죠. 이런 컬럼에는 not null 옵션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스튜던트 테이블 같은 경우 학번을 의미하는 스튜던트 NO, 그 이름을 의미하는 스튜던트 네임은 두 컬럼에 대해서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반드시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not null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컬럼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최초로 넣을 때는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컬럼에 대해서는 null 옵션을 주었습니다. not null과 null 옵션은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형, 그 다음에 기술을 합니다. 여기에서 엔터 데이트, 데이트형 컬럼이죠. 이 마지막 컬럼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널이 생략 가능하므로 널 허용 컬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not null 컬럼 같은 경우는 반드시 not null 옵션을 붙여야 합니다. null과 not null 옵션을 붙일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는 10장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제약 조건은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는 일명 프라이머리 키라고도 합니다. 기본 키는 한 테이블에서 하나의 로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 들어있는 컬럼을 기본 키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기본 키로 지정된 컬럼의 데이터는 중복 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유일한 값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키로 지정된 컬럼에 중복 데이터를 넣는 순간 오류가 발생하면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본 키는 유일한 값 플러스 not null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본 키 컬럼에는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하고 중복 값이 입력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키는 하나의 컬럼 혹은 여러 개의 컬럼을 조합해서 기본 키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의 테이블에는 반드시 기본 키는 한 개만 생성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테이블에서 여러 로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한 건만 찾아야 할 경우 기본 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스쿨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으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렇게 기본 키가 구성이 되는 컬럼에 프라이머리 한 칸 띄고 키를 지정하면 스튜던트 NO 컬럼이 기본 키로 지정이 됩니다. 기본 키이기 때문에 not null 옵션까지 붙인 점을 유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키를 지정하면 하이스쿨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스튜던트 NO 컬럼에는 유일한 값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 키는 유일한 값 플러스 not null이 결합된 형태라고 했는데 이렇게 not null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not null을 생략하고 프라이머리 키만 명시하더라도 이 기본 키로 지정된 컬럼은 자동적으로 not null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키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기본 키에 해당하는 컬럼에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입력을 했었죠. 그렇게 기본 키를 지정할 수도 있고 모든 컬럼을 명시한 다음 콤마를 붙이고 맨 마지막에 constraint primary key 하고 괄호 열고 이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지정할 컬럼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기본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onstraint는 제약 조건이란 의미이며 각 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constraint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constraint primary key student NO라고 해도 되고
그냥 primary key student NO라고 명시해도 해당 컬럼이 기본 키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 두 방법 모두 테이블을 생성하는 시점, 즉 create 테이블 문을 만들면서 기본 키를 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테이블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alter 테이블 문을 이용해서 기본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lter 문은 DDL 문의 하나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수정할 때,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하면 이 하이스쿨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수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본 키를 추가하는 거니까 add primary key 하고 괄호 열고 기본 키로 지정될 컬럼명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은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기본 키를 생성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혹은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중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법을 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 키를 생성하고 실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역시 10장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키 생성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키는 한 테이블에서 하나의 로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 들어있는 컬럼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반드시 한 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키로 설정할 컬럼은 하나의 컬럼으로 기본 키를 설정할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의 컬럼으로 기본 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키 컬럼에는 낫널을 적용이 됩니다. 낫널 옵션을 주지 않아도 프라이머리 키, 즉 기본 키를 생성하면 해당 컬럼이 자동으로 낫널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 책에서 실습할 실습용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까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해서 MyUser 계정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습할 테이블 등은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할 테니 use MyWork 세미콜론 찍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의 GitHub 사이트에 접속해서 4장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저는 미리 내려받아서 이렇게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예제 테이블 생성이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여세요. 그러면 use mywork 하고 여러 개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테이블 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MySQL 워크벤치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서를 맨 위로 가져간 다음에 개별 문장을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눌렀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한 번에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한 번에 실행을 하려고 할 때는 번개 모양의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는 번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들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테이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스키마 탭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 7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생성했으니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운 다음에 다시 메모장으로 가서 GitHub에서 내려받은 파일 중에 box 01.boxofficeinsert.sq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MySQL 워크벤치에 붙여 넣습니다. 파일의 내용이 워낙 많아서 아직 복사가 안 됐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습니다. 꽤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이 내용은 방금 만들어진 박스 오피스란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장입니다. 박스 오피스 테이블은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장이 있으니 여기서도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누르거나 여기 보이는 번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장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실행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끝까지 전체 마지막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모든 인서트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대략 35,000여 개의 인서트 문이 실행되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시간을 재봤는데 대략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인서트 문은 테이블에 신규로 데이터를 넣는 DML 문으로 인서트 문에 대해서는 10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 대한 입력 작업은 끝났고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02 employees insert.sql 파일을 엽니다. 이번에는 직접 파일을 MySQL 워크벤치로 끌어오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이 많아 로드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모두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번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 탭을 닫고 이번에는 세 번째 디파트먼트 인서트 파일을 엽니다. 역시 실행해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자, 네 번째 DPT 매니저 인서트 파일을 열고 번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문장을 실행합니다. 다섯 번째로 DPT EMP 인서트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문장을 실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타이틀스 인서트 파일을 엽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문장을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열었던 파일을 모두 닫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웃풋 창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클리어를 눌러서 내용을 모두 지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07.salaries insert 파일을 열어야 하는데 이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MySQL 워크벤치에서 잘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모장이나 다른 편집기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열고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서 파일을 열고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붙여 넣겠습니다.
모두 붙여 넣었으니 아이콘을 클릭해서 문장을 실행합니다. 자, 문장을 실행해서 커밋까지, 즉 모든 문장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모두 지우고 각 테이블에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elect count 괄호 열고 스타 괄호 닫고 from 박스 오피스. 이 문장은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 총 몇 건의 데이터, 즉 몇 개의 로우가 들어가 있는지 조회할 때 사용하는 문장으로 count 집계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계 함수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먼저 실행해 보면 박스 오피스에는 총 35,151건의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로이스 테이블. 인플로이스 테이블은 30,023건,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10건, DPT 매니저 테이블은 24건, DPT 언더바 EMP 테이블에는 총 33,188건, 타이틀스 테이블은 44,423건, 셀러리스 테이블은 285,271건의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둘, 넷, 여섯, 7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봤는데요. 각 입력을 하고 건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박스 오피스 테이블은 2004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관련 정보가 들어있고 총 35,151건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로이스 테이블은 어떤 회사의 직원, 사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23건.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어떤 회사의 부서 정보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DPT 언더바 매니저 테이블은 부서의 관리자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입니다. DPT 언더바 EMP 테이블은 부서에 소속된 사원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이고, 타이틀스 테이블은 사원의, 즉 직원의 직급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러리스 테이블에는 직원의 급여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테이블을 앞으로 SQL을 배우면서 이 테이블을 대상으로 SQL문을 실습하고 실행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장 내용을 배웠는데 4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